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2019년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며 한국에 의도적으로 날을 세우던 일본. 그런 일본이 코로나 이후로는 어쩐 일인지 조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피해왔는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28일 저녁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한 갈라 만찬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먼저 윤 대통령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일본의 태도와 달리 현재 일본 내부는 발칵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한 지방 도시가 시민 46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 메모리를 분실했다고 발표해 일본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효고현 아마가사키시는 시민들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주민세 납부 여부, 생활보호수당 아동수당 수급 여부, 은행 계좌번호 등이 기록된 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를 분실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USB 메모리를 분실한 건 아마가사키시에서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위탁을 받은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업체의 40대 남성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단지 USB를 잃어버린 것보다 잃어버린 이유인데요. 지난 21일 데이터 이관 작업을 마치고 이 직원은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선술집에서 3시간 정도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귀갓길에 잠들어버린 그는 새벽 2, 3시쯤 눈을 떴고 USB 메모리가 들어있던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USB를 잃어버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USB가 아닌 46만 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었기에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취급한 데 대해 일본인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마가사키시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항해 전화가 1만 6천여 건이나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USB 분실에 대해 사과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는 USB 비밀번호는 영어와 숫자를 포함해 13개의 암호가 걸려있어 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네티즌들은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되냐? 대놓고 힌트를 준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일본 밖에서 보면 일본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사실 요즘 중요한 정보를 USB로 전달하는 모습은 흔하지 않습니다. 작게는 메일부터 공용 인터넷 드라이브로 공유하는 것이 흔한 모습이죠. 한편 일본의 아날로그적 모습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팩스입니다. 작년 도쿄올림픽은 일본의 팩스 사용이 전 세계에 드러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이 개막하자 인터넷에는 일본의 팩스 사용에 대해 놀란 외국인의 목소리가 눈에 띄었는데요. 왜 초하이테크의 일본인이 팩스에 집착하지? 일본은 2021년에도 팩스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발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팩스를 사용하는 일은 없다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큰일 났어. 전 세계에 들통났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팩스 문화가 국외적으로 일본의 이미지를 웃음거리로 만들자 고노다로 전 행정상은 지난해 6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자연재해 등의 비상시기, 국민사업자의 서류 접수, 보안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5개 예외 조건을 빼고 팩스 대신 이메일을 사용할 것을 각 중앙부처에 제안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있는 각국 대사를 만나면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에 있는 팩스라는 기기가 일본에선 지금도 매일 사용된다는 야유를 듣는다며 팩스라는 물건에 대해 이제 일본도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노의 팩스 이용 문화 철폐 정책은 본격 추진 한 달 반 만에 각 부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메일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등의 반대 의견이 400여 건이나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무성은 팩스 이용 철폐에 앞장섰습니다. 외무성은 결과적으로 일본 주요 기관 중 거의 처음으로 이메일을 활성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도쿄의 한 재외공관 대사가 일본 외무성이 팩스를 쓰지 않게 된 일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정말 G3의 선진국인 일본에서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다고 축하 파티를 하는 상황을 듣자니 무슨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에는 삼종의 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왕실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나라의 보물을 뜻하는데요. 1950에서 1960년대에 이 말은 필수 가전제품이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고도 성장을 이룬 일본에서 어느 가정이나 장만하는 품목이란 의미로 세탁기, 냉장고, TV를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팩스 도장 종이가 21세기 3종의 신기로 불리는데요.
이를 두고 이창민 한국외대 일본 지역학부 교수는 아직도 웬만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는 일본의 상황을 비꼰말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재택근무 체제에 돌입했을 때도 일본에서는 그저 다른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계약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거래처에서 오는 팩스를 받아야 해서 등의 이유로 일단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네티즌들은 말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은 디지털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10년 전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핵심 통계의 70%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 조작과 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 정부 공식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정부의 핵심 통계 50개를 분석한 결과 34개 통계의 온라인 응답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기준 새로 작성된 정부 문서 가운데 전자문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통계 작성은 수치 바꿔치기, 중복 계산,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국토교통성의 건설 수주 실적이 지난 8년 동안 중복 계산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건설 수주 실적은 일본 국내 총생산의 14%를 차지하는 중요한 통계여서 GDP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한편 외신들은 일본의 팩스 사용은 종이의 낭비로 이어지는데 현재 선진국들이 친환경 사회로 나아가는 페이퍼리스 시행과 역행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또한 페이퍼리스 정책을 세계 서비스 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6월부터 호주, 필리핀 등의 전자영수증을 도입하는 등 180개국 1만 1000개의 서비스 센터에 전자문서 발급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국내 서비스 센터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외는 국가마다 서비스 센터 운영 형태와 업체가 다양해 표준화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자문서 시스템을 확대해왔습니다. 서비스 센터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 내역을 종이 인쇄물로 받는 대신 홈페이지, 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편리하게 확인하고 일상 속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 내역 문서를 모두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 연간 1억 장 이상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통해 종이 생산 시 필요한 물 600만 리터 이상을 아끼고 30년생 소나무 6만 1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에 해당하는 526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기업들은 페이퍼리스를 시행하며 친환경과 첨단 디지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발맞추지 못하며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일본의 경제와 기업 경쟁력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세계 기업 중 순이익 9위에 올랐고 순이익 10위권 내에 중국은행 4곳이 포함된 반면 일본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고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의 고성능 컴퓨팅용 시스템 반도체를 초도 생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3나노 양산을 목표로 한 대만의 TSMC보다 한 발 앞서 3나노 양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3나노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초미세 공정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삼성이 업계 선두인 대만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양산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며 지난해 약 100곳인 고객사를 2026년까지 300곳으로 확보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이 3나노 공정을 발표하자 TSMC와 일본은 깜짝 놀란 상황인데요. 먼저 대만 언론은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삼성전자가 자신들보다 앞서 3나노 공정 양산을 발표하자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맺던 도중에 날벼락을 맞은 셈인 것입니다. 더불어 TSMC와 손을 잡고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으려 한 일본으로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과 5일 전 일본은 TSMC와 일본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심지어 사업비 370억엔의 절반가량인 190억엔은 일본 정부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은 팩스를 보내며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완성차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현재 자동차 업계 순위는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완성차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보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한국의 현대 기아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현재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가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의 비교 테스트에서 또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일 현대자동차 그룹에 따르면 아이오닉5는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가 최근 진행한 4개 승용형 다목적차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차로 선정됐습니다. AMS는 아우토빌트, 아우토자이툰과 함께 신뢰성 높은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 중 하나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입니다. 이번 비교 평가는 아이오닉5, 메르세데스 벤츠 EQA 250, 아우디 Q4 이트론, 르노 메간 이테크 등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4개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이오닉5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독일 자동차 주간 동급 성능 비교 평가에서 BMW, 폭스바겐, 아우디, 테슬라, 벤츠, 볼보 등 모든 브랜드를 이기며 연전연승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무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대와 달리 하이브리드 최강자인 도요타는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본 자국 내에서도 도요타 전기차의 신형 EV, BZ4X가 거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 업계에서는 늦었지만 도요타가 본격적으로 신형 전기차를 내놓으면 당장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본 자국에서도 밀리며 명실상부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30일 일본 잡지 도요 게이자이에 따르면 도요타의 신형 전기차인 BZ4X는 6월 중순까지 주문 대수가 약 1,70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법인용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도요타는 BZ4X를 출시할 당시 목표치를 올해 5,000대로 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수요가 몰리면 생산이 따라가지 못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에 첫 주문은 3,000대만 받기로 했고 가을쯤 추가로 2,000대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단숨에 주문 완료가 될 줄 알고 처음부터 판매 가능한 수치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의 반응은 딴판이었습니다. 현장 판매 관계자는 개인의 주문은 법인의 70% 정도일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역산하면 일반 소비자가 도요타의 신형 전기차를 구매한 건 700대에도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BZ4X의 시승한 관계자는 주목할 만한 선진성이 없고 개인적으로는 꼭 보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고급 차량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도요타는 6월 23일 일본 국토교통성에 BZ4X에 대한 리콜을 보고했습니다. 급선회할 때 타이어의 볼트가 느슨해지는 바람에 타이어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콜 대상에는 도요타의 신차와 함께 공동 개발해 형제차로 불리는 스바루의 솔테라가 포함됐습니다. 도요타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일본의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로 닛산 자동차는 도요타의 신차 출시일과 같은 날 신형 전기차 아리아를 내놨습니다. 가격대도 도요타와 비슷한 500만 엔대이며 아리아는 출시 첫 달인 5월에만 4,973대의 선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오닉5의 1차 선주문 물량이 24,000대에 육박했던 것을 보면 이번 도요타의 선주문 1,700대가 얼마나 저조한 성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경쟁에 뒤늦게 뛰어든 일본 완성차 업체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기차 전환에 주저하는 사이 경쟁업체와의 충전 속도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인데요. 과거 일본 전자업체가 기술력만 믿고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설 자리를 잃었던 갈라파고스 신드롬이 자동차 산업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도요타는 지난해 12월 대대적인 전기차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전기차 경쟁에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전 인프라가 문제였습니다. 도요타의 첫 양산형 전기차 BZ4X의 충전 출력은 150kW이고 닛산이 올해 하반기 출시하는 전기차 아리아는 이보다 더 낮은 130kW에 그칩니다. 충전 시간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일본 전기차의 충전 출력이 낮은 이유는 이미 일본에 깔린 충전 인프라에 맞춰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어서입니다. 도쿄전력홀딩스의 계열사 이모빌리티 파워가 일본 전역에 전기차 충전기를 깔고 있는데 대부분 50kW 이하이고 최근 성능을 개선한 충전기의 출력도 90kW에 불과합니다.
현재 일본의 전기차는 30분을 충전해야 375km를 갈 수 있는데 반해 현대와 테슬라 등 대부분의 전기차는 급속 충전을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5분 충전으로 275km를 달릴 수 있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는 350kW의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5분 충전으로 약 22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 그룹과 현대차 등이 출자한 전기차 충전회사 아이오니티는 2025년까지 유럽에 350kW급 급속 충전기 약 7,000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일본 시민들은 일본에 뒤처진 전기차 시장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기차도 전기가 있어야 타는 것이라며 일본은 지금 당장 에어컨이 꺼질 위기라며 소연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은 전례 없는 전력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7일 이른 폭염과 지진의 영향 등으로 전력 수급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수도 도쿄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일본의 전력 수급 압박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사병을 피하기 위해선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전등은 끄는 등 절전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일본 당국은 지난 몇 주간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난 주말 도쿄 중심부는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았으며 도쿄 북서쪽의 이세사키시에서는 40.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이른 폭염의 경제산업성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27일 오후 도쿄와 인근 8개 현의 전력 예비율이 3.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본이 전력난을 겪고 있는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회사를 미국에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투자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HMG 글로벌 신설을 위해 출자한다고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출자가 완료되면 현대차와 기아, 모비스는 각각 HMG 글로벌 지분 49.5%, 30.5%, 20.0%를 보유하게 되며 법인 설립은 현지 당국의 승인이 완료되는 오는 8월로 전망됩니다. 정의선 회장이 올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도심항공교통, 로보틱스 등 신사업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HMG 글로벌은 현지에서 관련 기업에 적극 투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HMG 글로벌 본사가 들어설 델라웨어주는 최근 신기술 기업 창업이 활발한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등과 가까우며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위해 인수한 미국의 최고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 또한 보스턴 인근인 매사추세츠주 월섬에 있어 협력이 용이합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신설법인 설립을 통해 혁신 기업이 집중된 미국에서 좀 더 신속하게 투자하는 동시에 투자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출자액 중 7,476억 원에 달하는 현금은 정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미국 투자액 105억 달러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의선 회장은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미국에서 미래 신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기존 예정됐던 55억 달러에 추가로 5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현대차 그룹은 국내에선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미래 신사업 등에 2025년까지 6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미국 현지 투자법인 설립으로 현대차 그룹의 미국 공략은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만큼 미국 현지 투자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필수 요소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뿐 아니라 그 이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전기차 시장 진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며 자동차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자동차의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선 기존 완성차 강자들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진 테슬라가 돌풍을 일으킨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성의 완성차 진출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애플도 애플카를 만들 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파트너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 시장이 현재 평균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 굳이 완성차 업계 진출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일본은 자동차 산업마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며 토요타가 세계 무대에서 내려갈 날이 가까워 보이는 반면 한국은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선두로 완성차, 전장 부문의 세계 시장에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